운명과 인생사의 93화 시작하겠습니다. 김해년 운세벌집별 기토일간 순서네요. 설 전에는 기토까지 하고 혹시 경금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제 4개 남았네요. 경신임계 4개 남았습니다. 다음 주 안에 다 올라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경신임계 일간 분들 사실 지난번에 일주를 한번 다 소화해서 혹시 일간만으로는 월지별 일간은 조금 덜 보시죠. 왜냐면 일주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거 다들 생각하시니까. 어쨌든 그러면서도 여기에 이제 제가 반영해서 넣긴 넣을 거예요. 참고로 오늘 상담을 하나 했는데 신사를 많이 여쭤보셔서 여러분 명리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은 12신사를 공부하고 가는데 일반 신살 있잖아요. 400개 넘는 거 그런 거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뭐 다채도화가 있니 무슨 도화가 있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홍염살이 있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속성이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 구조 속에서 읽어내고 그래야죠. 그것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상담했던 여성분은 기토일간에 신유술로 쫙 깔아서 한눈에도 굉장히 미모가 출중한 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송 연예 이런 쪽에서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서 정말 활동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사주였거든요. 근데 그런 특히 연예인들은 이제 그런 도화성이 거의 있겠죠. 나쁘겠습니까? 도화라고 하는 것은 인기거든요. 인기인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내가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죠. 그 정도 속성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도화 글자인데 그게 일반 도화 글자 자묘유가 아니라 이 신자진 삼합 연지로 보는 신자진이란다. 삼합 입장에서 도화 글자면 그거 실제로 이제 도화년이면 그죠? 연살이 연살. 그런 해가 오면 내가 세상에 드러나다. 이제 이런 것이 암시는 되지만 꼭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 글자의 속성이 천간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것이 나의 식상과 좀 무관해. 뭐 이러면은 특별히 반응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살만으로 사주 보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의미 없다 그거. 그게 이제 천간만으로 사주를 본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의미 없어요. 전체로 봐야지. 어떻게 부분으로 운명을 봅니까? 명리학이 그 정도 깊이라면 저는 명리학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드리려고도 안 할 거예요. 명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운명을 이야기한다는 것. 운명은 한 개개인의 운명이기도 하고 운명과 운명이 연결된 인간 전체에 대한 사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리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실천적인 학문이면서 그렇죠. 우리 인명에 나침반을 제공하니까 동시에 우리 세상 이면에 있는 우리가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지만 실체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던 실제로 어느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리학을 공부하면 다가가지거든요. 보이거든요. 어쨌든 신살 너무 연연하지 마셔라. 개별적으로 내가 무슨 신살을 깔고 있다. 그걸로 운명이 그대로 되면 세상에 그렇게 쉬운 명리가 깊은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기토일간은 올해 이거로만 보면 재생살 운이죠. 재생살이 뭐예요? 돈을 벌긴 버는데 재생관 이렇게 하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이게 순차적인데 그죠? 재생살은 돈을 벌긴 벌어. 그런데 이게 재가 설기되는 거죠. 이걸 급설이라고 해요. 급히 확 이렇게 되는 거죠. 재생관은 부드럽게 생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돈도 벌고 명예도 오르고 죄송합니다.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부드럽게 재가 설기가 안 돼요. 분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생살은 확 돈 벌었다가도 사고 터져서 확 나가고 열심히 벌어서 쓰기 바쁘고 벌긴 더럽게 많이 버는데 쓰는 건 더 더럽게 많이 쓰고
자꾸 돈 쓸 일 생기고 이런 거예요. 재생살 또 안 당해보신 분들 잘 이해 안 되실 텐데 특히 이제 재생과는 어쨌든 돈 벌어서 명예 얻겠어 이런 명예지향성도 있잖아요. 재생살은 그것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오 잡는다 이러고 내가 회사를 차리는데도 굉장히 뽀다군하게 차리는 걸 원하죠. 그래서 뭐 강남에 회사 만들겠어, 뭐 논현동에 차리겠어, 뭐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죠. 좋은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 훅훅훅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간지러웠기 때문에 반드시 재생살이 나냐?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살이 있을 때 을이죠. 그럼 재생살 나기 쉽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죠, 그런 거. 돈을 열심히 추구했는데, 아유, 힘들어. 근데 그런 일 생긴다. 야, 돈 엄청 벌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이런 거죠. 그 돈 쓸 일 자꾸 생긴다. 쓰려고 돈 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어쨌든, 요 기토와 계묘 요거만 보면, 살이 돈을 갖고 오는 것도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을 나눠보면 고객이 돈을 갖고 오는 건 맞아요. 편제를 갖고 온다. 그죠? 근데 굉장히 힘든 고객이라는 거죠. 이건 달리 말하면 고객이 많이 온다. 돈 갖고 오는데 힘들다 힘들어. 직장 다니면 특히 고객이 엄청 온다. 만약에 병원에서 근무하시면 환자가 많이 온다. 돈 갖고 오는 거죠. 좋긴 좋아. 근데 힘들어. 환자 진료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식상이 있으면 이 살을 잘 다스릴 수 있다. 하여튼 편관은 살이 7살이 다스려진 게 편관이고 그 이전에는 7살이라는 용어가 맞아요. 이 살을 내가 어떻게 재화해서 쓸 수 있느냐? 계속 말씀드리면 식상이 있어야 하고 식상이 있으면 최고죠. 어려움, 난제가 나한테 왔는데 올해 힘든 일 오는데 내가 다 해결해버려. 그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재생살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난제까지 해결해버리면 재물이 분탈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터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친구가 좀 도와준다. 그런 거 미토가 양인인데 기토 입장에서는 술토는 양인은 아니지만 겁재죠. 묘수라파여 얘가 도와주는 그렇게 친구, 지인들, 소위 귀인들의 도움을 이렇게 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힘들다 이럴 때는 공부가 최고죠. 공부가 최고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건 끊임없이 자기 마음그릇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릇이 크는데 마음그릇이 크는데 사람이 작아진다? 아니죠. 점점점 더욱더 성숙해진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옛날에 힘들었는데 같은 크기의 힘듦도 고통도 고난도 고민도 스스로 잘 소화한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술 먹고 막 뻗을 때까지 친구한테 막 읍소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젊을 때는. 근데 공부를 통해서 마음그릇이 늘어나면 커지면 특히 명리 같은 공부 일반 책 올해 100권 읽었어요. 그럼 별 도움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 마음그릇 확장 이런 데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골고루 하는 건 좋지만 명리학 같은 건 아주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주 깊이, 정말 깊이.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나 자신이 변해요. 내 마음그릇이 굉장히 커진다. 자, 자월에 내가 적격이 편제월에 태어났어. 돈의 사회에 태어났다. 돈 벌어야 돼. 돈 안 벌면 사랑고시 못할 수 있어. 돈의 근이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이게 돈이 잘못하면 이 살에 이게 재생살로 쫙 빨려버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돈을 사회에서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벌었어.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벌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 터져가지고 쫙 빨려버렸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글자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식상이 있다. 식상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는 것도 채우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또 채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처한 상황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좋은 거예요. 이 자체로는 좋은 거예요. 힘든 고객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돈은 모이죠. 돈은 와요. 돈 들고 오거든. 근데 이제 진상들도 많이 온다. 그런 의미도 되고 어쨌든 돈 문제로 살과 이 직장도 되니까 그런 조정할 일이 많다. 이런 겁니다. 야 월급 좀 깎자. 힘들다 야.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어쨌든 힘든 고객들이 온다. 나에게 난제가 생긴다.
그걸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너무 투자해서 돈 미친 듯이 벌려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생살 날 수 있다. 축월은 비겁이죠. 여기에 이제 개신기가 있잖아요. 개신기 비견과 함께 열심히 식신 나의 전문성 실력 발휘하여 돈을 번다. 편재적 돈을 벌고 싶어요. 나를 인멸시키죠. 나를 인멸시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자칫 사회에서 일찍 경쟁하고 그럴 때 깨갱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신금이 튀어나와서 신축 이렇게 되면 비견들과 함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나 전문가, 인성이 있으면 자격 갖고 쓰는 사람, 교육자, 연구원, 그죠? 상담가, 뭐 등등등 많은 것이 되죠. 항상 인성이 이쪽에 있으면 해외에서 공부하다 이런 의미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피라미드 말씀드리죠. 한 사주, 여러분 사주에는 남녀 구분하여 50명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한 8,000명. 각 삶의 범주는 같으나 그 안에 디테일이 다르다. 50분의 1의 양태를 여러분은 갖고 사시는 거죠. 물론 조금 폭넓게 쓰시는 분은 50분의 1에 머물지 않고 한 10분의 1 정도 5개의 삶을 중첩적으로 사실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여러 가지 한 5개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비견이 돈을 올린 셈이죠. 다른 거 지금 없다고 단순하게 보면 얘가 돈을 올린 상태.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 도사리고 있네.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도 돼요. 이게 은행 같은 것 됩니다. 관은 돈과 관련된 관은 은행 같은 거예요. 은행이 내가 사회에서 돈 열심히 벌었는데 이자 지금 금리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이자 많이 뽑아먹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 아니죠. 정관 은행은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편관은 아우 힘들게 하다. 특히 이렇게 재생살이면 내 돈 많이 뜯어먹다. 이 집이 내 집인지 은행 집인지 모르겠어. 돈 벌면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쪽쪽 빠져나가네. 미쳐버리겠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얘는 이제 이 겉으로는 어때요? 살이 왔는데 이제 이 비견이 신금으로 얘를 제어한다. 식신제사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죠. 사회 지인들이죠. 그러면서 이게 목이 너무 강한 거죠는 아이고 오히려 두드러 맞고 살해. 반대로 여기 식상이 강하다. 식상이 많이 들어있는 축토다. 그러면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잘 된다. 이런 거죠. 난제를 해결하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해결이 되어서 내 것으로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고. 이럴 때 이제 정관 회사에서 조직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죠. 그럼 돈벌이 해야 되는데 무병갑 아닙니까? 그죠? 관인상생 무토 겁재들과 함께 관인상생 기본적으로 직장 다니자 이런 거죠. 공부도 많이 하면 좋아. 관인상생 이런 형태로 되면 좋죠. 그게 이제 관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관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관에서 문서 받는다. 계약 체결하여 일한다. 뭐 이런 거다. 직장인 좋죠. 사람도 바르다. 그런 걸 추구하려고 하다. 잘못하면 고지식하고 보수적일 수 있다. 정관이 있으면 관이 많으면 사람들이 보수적이시겠군요. 이건 이제 명리적 지식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죠. 관이 강하면 저처럼 강하면 어릴 때 뭔가 좀 모를 때는 자기 중심주의자가 돼요. 이게 이기심하고 다릅니다. 자기 원칙이 확고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자기 시각을 절대시하는 거죠.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걸 내려놔야죠.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기, 비우기. 그 못 비우는 사람들은 이제 아집으로 발전해 버려요. 그래서 꼰대가 돼가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 대통령 최고야. 무조건 지지해야 돼. 뭐 이란이 주적 맞잖아.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국진당에 뭐 잔뜩 있죠. 맞는 얘기 아니냐 어쩌고 아무 개념 없는 애들이죠. 근데 살이 와서 인묘진 방압을 짜면 책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자영업 같은 거 하면 고객이 진짜 많아지는 건데 와 감당하기 너무 힘들 정도로 많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이게 또 방압을 짜서 들어오니까 내가 어떤 소규모 커뮤니티나 협회 이런 거에 들어가서 많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또 가장이면 정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 돈을 버는 족족 이자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서 어때요? 건강 조심해, 건강. 이런 살의 에너지는 어쨌든 나를 극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몸빵으로 잘 소화하거나 인성으로 이렇게 잘 수렴해서 나를 살리는 에너지로, 나에게 오히려 기운을 주는 에너지로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리함에 몸이 훅 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봄에 바로 목이 강하게 들어오니 그렇죠. 식상이 있으면 적절히 이게 제어하면서 할 텐데, 인성이 있다는 것, 인성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관살이 굉장히 강해지는 해에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휴식을 해야 된다. 일이 들어오는 족족, 고객이 느는 족족, 무조건 다 소화하려고 하다가는 몸이 훅 가는 때가 온다. 조심해야 돼요. 매월 평관월이죠. 힘들다 세상이. 근데 이게 이제 목토의 조합인데, 토라는 것은 어쨌든 목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냥 아주 쉽게 마치 어린아이 동화처럼 내가 땅인데 나무들이 많이 와. 좋죠. 나는 나무 키우고 싶어요. 근데 너무 많이 와. 내 땅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상처 입고 부상당하고 나중에 생명력이 끊어질 수 있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살림청화 내가 제어할 수 없어. 온몸으로 받아내야죠. 항상 평관 칠살 하면 이걸 어떻게 제어해서 써야 되나, 내가 그런 무기가 있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인성도 없는데,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인성을 쓸 수 있네. 항상 수양이 이런 운에는 필요하다, 이런 것도 되고, 지난번 평관의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무리한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재생살 나기가 쉽다, 이럴 때는. 제어할 수단이 없다면, 이게 또 튀어나와 있다면 더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조직 생활 하시오, 이런 건데, 아까 관이 많으면 뭐 보수적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거부하는 속성, 관이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여자 사주에 관이 너무 많으면 남자하고의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도 일어나죠. 동시에 남자에 치이다 보니까 남자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남자가 꼬여.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사주가 너무 너무 미인이고 남자들이 보기엔 이제 끼도 있어 보이고 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게 도화가 많아서인가 홍염살이 있어서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걸 못 피하냐? 아니요, 피할 수 있어요. 어, 그걸 아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나에게 그런 게 있나 없나 보다. 어떻게 그런 걸 잘 써야 되냐. 평관월에 태어나서 평관이 중중하면 뭐 어떡해, 그걸. 내가 어쩌겠어요. 그렇게 태어난 걸. 회사 다니면 너무 힘들고. 너무 강하면 회사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회사만 가면 힘들어 죽겠거든. 그리고, 그, 윗사람들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심해 보이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 직장생활 초년병 때. 왜 의사결정을 저렇게 하나? 그런데 이제 쫄병일 때는 아무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말할 자격이 주어질 때부터 좀 세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먹히고 그러면 지쳐서 창업을 해버린다. 그게 관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관이 있으니까 이제 내 관을 그렇게 써버리는 건데, 사회관부터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튀어나가야 할 수 있어요. 아주 강하면 아예 이제 군대 같은 데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례 속성이 굉장히 강한 조직, 그게 이제 법조계, 뭐 의료계 이런 거잖아요. 위에 내 상사, 뭐 선배들이 정말 장난 아니게 갈구고 위계질서 확실하면서 규율이 엄격한 이런 데를 가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데에서 나름 수련받는 걸 좋아하는 사주들도 있죠, 당연히. 아무나 해병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왜 가냐?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한번 경험해 보다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재생살 조심하셔라. 내가 어떤 살 갖고 있는지 잘 보셔라. 물론 여기에 이제 양인도 있고 비겁이 많은 사주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세져서 사람과 사이를 이렇게 조율하고 이러는 것도 되고, 또 다른 비겁들하고 또 합을 이루거나 그렇게 하면 또 이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도 됩니다.
진토 겁재에 을개무을이라고 하는 평관 조직, 얘한테는 정관 조직, 개수, 거기서 돈을 벌어야 돼. 재생 쌀난다. 어릴 때 사업하면 조금 힘들다 너.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개수, 그 돈을 무토가 먼저 합해가니 이제 투쟁성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러므로 내가 사업하면 불리한 거죠. 일단 무게합으로 먼저 선점하는 애들이 있고, 걔들한테는 정관이고 나한테는 평관이니 난 재생살의 위험도 많고, 회사 들어가도 내가 조금 불리해요. 내가 무토면 좀 나을 텐데 이 기토 입장에서는 이제 12형 성적으로도 거의 뭐 아주 유리할 건 없죠. 이해되세요? 이게 그러므로 일단 직장 생활을 하자. 먼저 사업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좀 불리하다. 물론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얘가 나의 살을 어떻게 해요? 얘가 내 입장에 살, 얘는 관, 이렇게 합하죠. 관에 순응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관을 더 키워주고 이런 존재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상사가 갈구는데,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 그렇다고 주스기는 또 이렇게 회사에서 아부하고 또 로비하고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A라는 남자 여자가 나는 겁나게 싫은데 다른 사람은 겁나게 좋을 수 있어. 아니, 취향이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맨날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닙니까? 달라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게 정상이다. 어쨌든 재생살을 얘가 조금 이렇게 막아주는 형태. 그런데 또 그러면서 커질 수 있어요. 이 구조에 따라 달라요. 이게 인묘진으로 해서 인목을 공엽할 수도 있고, 그런 구조일 수도 있고, 오히려 묘진천 해가지고 얘의 기운을 빼는 겁재일 수도 있어요. 그건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해되십니까? 이 천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지가 계속 인목에 생해줄 때 얘가 커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딱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질량이. 진토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천 나버려요. 그래서 힘이 쭉쭉쭉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어려운 문제, 재생산의 문제가 생기는데 친구 덕에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기사,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사회, 공부해서 상관, 경금 써야 되는 사주, 항상 나와 함께 일하는 무토라는 존재가 있다. 그럼 이 속성은, 월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행적으로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4월에 태어나면 어쨌든 밝고 화려한 세상에 살려고 해요. 일간이 무엇이든. 하다못해 신금도 사지라다 뻐요. 나쁘지 않아요. 병신없어 내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12운 성적, 세병삼위 이런 것은 이제 정신적 속성이에요. 정신적 속성 나쁘지 않다. 물론 신체가 강하면서 정신을 쓰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러면 운동선수도 항상 생각이 있고 심지가 굳고, 호날두에 비해서는 메시가 속이 깊은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재생살, 살인상생의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일경합에서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나쁠 게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을 인성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을 갖고 문화예술계 종사하고 연예계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 관련되어서 고객사가 많이 늘어나고 의뢰가 많이 들어와도 소화할 수 있다. 기분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만큼 공부, 마음그릇 크기의 확장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생살운도 아주 순탄하게 간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진짜 재생살이 될지 식상생재 형태로 될지, 무토가 있어서 쟁제 일어나면서 무토가 쏙 빼갈지, 그런 것들은 다 다르다. 어쨌든 큰 무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왔거든. 나한테는 좋게 생각하면 힘든 조직이긴 하지만 얘들이 나한테 돈 준대.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재생살, 살인소통 이런 형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쉽게 비유하여 내가 자영업 한다면 고객이 많이 들어와요. 돈 들고 들어오는데 진상들도 꽤 섞여 있을 것이다. 날 힘들게 한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평관운에 그렇게 막 해보면 내년에 갑진, 친구도 고객을 많이 들고 데리고 오는, 야, 너 장사 잘 된다며. 근데 힘든 시간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 고객도 어떤 고객이든 나한테 순탄한 고객, 갑기합되는 그런 고객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경험을 통한 마음그릇의 확장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내가 그만큼
응대하는 능력이 또 탁월해진 거예요. 인내심도 또 깊어지고. 그래서 작년에 힘들었는데 올해는 별로야. 이런 것이 또 이제 해에 바뀌는 그런 세운 내 에너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 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에너지라도 달라요, 무게감이. 오화는 그게 어떻습니까? 묘파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묘사만큼 순탄하지는 않다.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그죠? 관과의 소통의 문제, 재생살 살인소통, 살인소통이 아주 쉽게 되진 않는다. 하지만 내가 기사하면 어떻게 될 거야? 잘 되죠. 거기에 미토 공유배서 미토라는 양인하고 어떤 다툼 이런 것이 아니라 방합을 짜서 인성 방합을 짠다는 건 마음이 완전히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젊은 분들 뭐 독서 토론 요즘도 뭐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방합이니까 그 인성 방합이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거죠.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들끼리의 단합, 협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는 모임을 만들어 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든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을 통해서 내가 소화하겠다. 없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도 어쨌든 병화는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겉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살이 나를 올해 뭔가 좀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얘가 파가 나니까 얘도 그 뜻대로 잘 안 된다. 회사가 날 갈구고 싶어도 그렇게는 잘 안 된다. 이게 회사 사장이라고 보면 위에 내 상사가 사장을 조금씩 조절하는 형태는 됩니다. 묘파하면서 얘도 왕지 얘도 왕지인데 얘가 이렇게 막 지금 높은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막 마음이 업돼 있어. 내가 오늘 직원들을 정신머리 좀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럼 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누그러지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오화를 보면 그렇게 돼요. 그게 달리 말하면 오화 묘목 입장에서는 식신이거든. 식신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 기운이 쏙 빠지는 그런 형태에서 에이 하지 말자. 그런 역할을 내 편인 위에 상사가 해주다. 그런 것도 됩니다. 이 양인이죠. 양인은 평관으로 다스려라. 내가 기묘일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관을 갖고 있으니. 항상 비겁이 여럿이 있다. 지지로 비겁이 온다. 그럼 내가 관이 있으면 유리한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리더가 되는 거죠. 항상. 리더십을 갖는다. 그것이 학교에서 뭐 반장, 회장 했어요.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럴 것 같아도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마음속 리더십이에요. 그게 덕장 같은 거죠. 그죠? 무조건 부장 타이틀, 뭐 이사 타이틀 갖고 있어서 고개 숙이는 거하고 저 사람은 승진을 잘 못했는데 오랫동안 정말 인덕을 쌓으면서 많은 걸 양보하면서 두루두루 사람들을 잘 이끌어온 정말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마음속 존경을 하게 돼요. 그런 게 이제 합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묘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는 평관으로 다스리는 게 좋아. 묘미야. 만약에 인목이 있다 치면 귀문이 걸려버리죠. 그죠? 얘도 걸리고 나도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잘 못 봤다. 왜냐면 인목을 임묘시켜 버리려고 하니까. 제가 가진 저 권력 내가 임묘시켜 버리겠어. 끌어내려야겠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또 얘도 나 인목을 갖고 있는데 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져. 서로 편치 않죠. 근데 이제 관이 칠살이 딱 와서 얘를 딱 다스린다는 건 회사가 딱 다스려 주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얘가 재생사를 만난 것도 되죠. 얘도 무슨 얘기냐? 얘가 승진하는 겁니다. 묘미. 얘 해묘미 삼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소를 쉽게 공nhập할 수 있죠. 해묘미 이렇게 해서 내가 높은 자리, 내가 승진 먼저 한다. 이럴 수 있어요. 아이씨 나는 또 까였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그래도 그 덕에 나한테 올해 뭐 힘든 일이 올 뻔했는데 뭐 평탄하게 가네. 근데 또 이게 해묘미 하면서 목 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얘는 승진하고 일은 늘어나고 아이고 또 괜찮아지는가 할 땐 또 일이 늘어나네.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올해 일 진짜 많다. 고객 많다. 몸 관리 많이 하라. 양인들이 굉장히 강해서 몸이 언제고 튼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인들이 자기 몸 믿고 운동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인들이 중년에 한 번씩 아프다, 수술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 또한 그냥
그렇다는 것이지 꼭 그런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 원인 제공은 자기한테 있어요. 특히 미월의 기토에 얼마나 술을 많이 좋아하겠습니까? 마를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도 많이 먹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관리 안 하고 그러면 몸이 아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살이 올해 많이 들어오면 나를 극한한 에너지 때문에 몸이 아파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셔라. 말씀드렸죠. 내가 상관월에 태어났어. 무임경 겁재와 함께 상관 써서 돈 벌 거야. 이런 거죠. 이 겁재와 함께 쓰는 상관이 인성을 못 볼 때는 편법, 불법, 비리성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런 게 그래서 인성을 보면 좋다. 저 인상 못 봤는데요. 운에서 보면 되죠. 있어요. 확실히 그 사주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비겁이 또 있어. 무인성에. 그런데 예를 들어 술토가 있고 뭐 미토가 있다. 그럼 그 안에 인성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조언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어릴 때 친구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좋은 쪽으로 물론 그것이 공부를 하라고 하는 친구인지 같이 놀자고 하는 친구인지 그것도 구분은 당연히 되죠. 상관은 잘 써야 됩니다. 특히 돈을 바로 번 상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어쨌든 상관적 능력을 내가 키워야 되는 건 맞죠. 상관은 항상 사교력, 남다른 끼 이런 것들. 그래서 병화 이렇게 보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정인, 상관패인 딱 돼버리니까 그죠? 내가 끼가 이렇게 있는데 병화 조명이 딱 비춰주는 거 아니에요. 끼를 드러내시오.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뿌려준다고. 내 몸도 된단 말이에요. 몸, 내 활동, 끼, 남다른 능력, 언변 이런 걸 다 화려하게 드러내 주려고 세팅이 된 상태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자격을 갖거나 공부 더럽게 싫은데요. 그러면 그런 업계로 가면 되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조명 확 켜져 있는 그런 업계로 가라. 밝은 무대로 가라.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모델 뭐 이런 거 하다못해 유튜브 방송, 연예계, 영화계, 그죠? 그런 쪽으로 가면 발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이 내가 잡을 수 있는 명예, 유명세 이런 게 돼요 올해. 근데 이게 여기 아까 병화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극인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잘못하면 또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돈이 와서 제극인 땅 시켜버리면 돈 벌어야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문서 투자, 부동산 값 많이 떨어졌다는데 주식 바닥이라는데 무리한 투자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편으로는 이제 묘신귀문 이 돈 갖고 있는 여자 같은 돈 갖고 있는 남자와 묘신귀문 이제 그런 관련성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쁘겠죠. 이 남자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게 귀문적인 것이 슬슬슬슬 발동 걸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기를 내가 사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언제 얼마나 극복할 수 있다. 근데 극복 이제 어려움이 들어왔어? 내가 극복해줄게. 내가 유명해진다. 돈 벌고 유명해질 수 있다. 여기에 구조에 따라 달라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관이 있는데 그건 갑이죠. 갑신, 재생관, 돈 벌고 유명해져요. 이런 거죠. 내가 이걸 확 잡아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올해 돈 벌고 유명해진다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 편관을 제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나마 편한 거죠. 물론 이게 단적으로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건 식신이죠. 나의 능력을 확실히 세상에 드러내고 살 거냐 언제든 드러낼 준비를 가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역시 식신도 인성과 결합했을 때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며 이건 내가 실력이 탁월하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다 쳐버리겠다 이런 거고 이게 여자하고 남자면 남자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냥 꺼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엔 접촉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금이 목을 보면 접촉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접촉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기질 같은 거죠. 아니면 제압해버리는 겁니다. 식신제살. 먼저 여자가 막 프로포즈하고 먼저 오빠 사랑해. 나 결혼해줘.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거 당연히 됩니다. 이게 현대적 여성이죠. 좋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 남자가 그럴까 하고서 깽깽 하면서 딱 여자한테 이제 지배당하는 거죠. 남자들도 여자한테 지배당하는 거뭐 좋아합니다. 그거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진짜 멋진 선망의 대상인 어떤 여자가 남자들이 쫙 있는데 뚜벅뚜벅뚜벅 걸어와서 남자들이 지나다니다가 싹 고개 돌릴 거 아니에요. 그게 남자들이 타고난 본성이란 말이야. 지나다니다가 예쁜 여자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여자친구와 같이 걸으면 고개는 못 돌리니까 눈동자 돌리다가 이제 볼기장 한 대씩 맞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도도한 여자의 몸이 나를 자극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접촉의 인자 그렇게 인연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 여자가 뚜벅뚜벅 와가지고 모든 남자를 제치고 오빠 사랑했어, 좋아했어, 나하고 사귀어줘 이렇게 말을 탁 하는 거야. 그럼 순간적으로 충격파가 빡 와버리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싫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알았어 하고서 바로 꼬리 내리죠. 그러면서 주변에서 박수 확 치고 영화처럼 그런 인자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뭐 저 따위가 뭐 어렵다고 능히 극복할 수 있어. 다 헤쳐나가자. 아자 나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재생살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재생살 살이 들어왔는데 강력하게 제어하면 나 오래 발전한다, 승진한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뭐 등등등 유명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글자가 똑같이 연주에 있었다. 그러면 야 나 국가적으로 유명해진다, 해외적으로 유명해진다, 뭘로 내 작품으로 뭐 이럴 수 있죠. 여기 신금으로 딱 올라와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술토 같은 비겁이 아니다. 다 다르다 글자마다. 술토 신정무 무토라는 애하고 신금 쓴다. 나는 식신 얘는 상관성을 가진 애인데 정화 편인이 있으니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 상관이다라는 얘기죠. 공부하고 쓰는 상관, 상관패인 언제든 나 공부해서 나의 특별한 재능을 나는 직업적으로 세상에 쓰고 싶어요. 돈 벌려고 쓰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교육, 상담, 연구 이런 쪽으로는 디폴트예요. 그냥 그게 큰 범주라고요. 상관패인이 식신패인 마찬가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죠. 정말 교육업에 포함된 모든 것. 근데 이걸 기본으로 딱 깔고 가면은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어려움이 왔어. 재생살에 해야 얘가 싹 인멸시켜버리죠. 이게 구조에 따라서는 얘가 아까 묘미가 합을 하는 것처럼 얘가는 아예 살을 쫙 자기가 인묘해가지고 얘 입장에 정관이잖아요. 정관 먹어버리는 거예요. 묘수라파. 그래서 이제 관인상생 해가지고 얘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리도 얻고 도장도 얻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 나쁠 건 없어요. 그래 너 먼저 발전해라. 네가 나보다 앞서 있으니 너 먼저 승진해. 어쩔 수 없지 뭐 올해는 나 그럴 줄 알았어. 내년에 갑진년에 또 진토가 나한테 값 올려주겠네. 진정 을목에서 올라온 값 내가 갖겠네. 나 내년에 승진하면 되지 뭐. 이런 약간의 좀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남을 꼭 짓밟고 내가 먼저 승진해야 되고 내가 먼저 달려가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늘 긴장하게 되고 투쟁적이 되고 그래 좋지 않아요. 1년 더 살지 뭐 이러면 되거든요. 먼저 빨리 초고속 승진하면 그만큼 빨리 추락해서 나가야 돼요. 세상은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공부하면 그 하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내가 왜 명리 공부하고 있어야 되나 이 젊을 때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왜냐 깨닫기 전이기 때문에 어렵고 막 중간에 헤매고 뭐 물어보면 뭐 제대로 답도 못하고 선생이라는 사람들도 그럼 뭐 이런 거야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저 진짜 아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막 통해서 물론 돈도 많이 날리고 정말 엄청난 시간을 투여하고 이렇게 배우고 나면 다 그 어려운 시기에 공부를 했다는 것을 얼마나 보람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말 제대로 빠르게 쫙 그리고 과정 끝나면 2년 끝이겠어요? 아니에요. 한 번 선생은 끝까지 선생이다. 저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커뮤니티를 만들 거고 주기적으로 오프 모임도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든 반기에 한 번이든 만나고 온라인 소통이야 뭐 요즘에 단톡방 만들면 되고 밴드 만들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분이 있는데 오늘 상담하다 이거 참 모르겠어. 이렇게 했는데 딱 이거 모르겠더라고 하고 또 올리면 제가 시간 있을 때 이거야 하고 답을 달아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진짜 그런 게 좋아. 자, 그런 속성이에요. 어려움을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다 없애주다도 되고 얘는 승진하고 그러는 것도 되는 거고. 자, 정제 뭐래요? 정제. 정제는 정제인데 어떤 정제는 지장간이 있다니까요. 무갑임. 돈 벌어야지. 임수 돈 벌어야 돼. 어디에서 갑 정관 조직에서 돈 벌어야 돼. 나 혼자만 있나? 겁재가 있죠. 겁재보다 내가 좋죠. 왜 좋아요? 왜 좋습니까? 갑은 나에겐 정관, 얘한텐 평관. 그죠? 무토가 임수를 나 먹을 거야. 제 앞에서 임수 먹을 거라고 돈 벌 거야. 근데 갑이 조용히 해 임마. 심판.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해. 다 같이 나눠야지. 그러니까 회사가 그 심판 노릇을 해주는 거니까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일단 좋죠. 이 기질 자체도 정제적이기 때문에 정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고정적으로 월 10억씩 벌면 되지 뭐. 안 그래요? 편제가 무조건 크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편제는 클 수도 있지만 그런 인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정기적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매월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번 달 한 10개월 굶다가 연말에 확 들어왔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냐? 아유, 저도 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고정적으로 뭐 이것도 역시 기질에 따라 다른 거죠. 어쨌든 그런 사회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개수 들어왔다면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편제적 속성이 훨씬 강해집니다. 또 기토는 개수를 보면 제 앞에서 먹고 싶은 내가 다 장악할 거야. 이렇게 근이 만약에 개수가 여기 올라와 있다 근이 강하니까 많이 벌고 싶어. 해외 가서 벌고 싶어. 국가적으로 활동해서 큰 돈 범위가 월보다 연이 훨씬 큰 거니까 크게 벌고 싶어. 뭐 이런 것도 되죠. 근데 일단 조직생활을 경험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어쨌든 자꾸 돈을 보게 되니까 돈 벌다가 재생살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살인데 삼합을 해버리죠. 그럼 미토가 공엽되잖아요. 그죠? 미토 양인들이 끼어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공엽을 한다는 것은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다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래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런 인연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중 모토가 미토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지 아니면 정말 이게 내가 안정적으로 벌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회사로 가서 갑자기 그 회사에 있는 미토 사람들이 짠 이제 인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회사 생활 겁나 힘들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면미로 이게 편관이 칠살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재생살 나는 거죠. 근데 혼자 사업하면서 두드려 맞는 것보다는 직장에 있으면 같이 두드려 맞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덜 힘들다 이런 거죠. 근데 뭐 어디든 누구든 자기 고통이 큰 법이죠. 그죠? 남이 요리하다가 칼로 손가락을 뱄어. 피 나오고 막 아프죠. 따갑고. 근데 나는 지나다니다가 책상에 이 정강이 살짝 부딪혔는데 아프죠. 내 고통이 먼저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재생살의 기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편제라는 것도 천간에는 돈을 활용하겠다, 벌겠다는 정신적, 심리적 이런 것도 있지만 활용하겠다 항상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제가 이게 통이 큰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살도 이 편관 무인의 기질 이런 거라서 돈을 쓰는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 그래도 어쨌든 내가 막 뒤로 빠지고 막 신발 신느라고 일부러 돈 안 내고 그런 게 아니라 낼 거 내고 때로는 도움 준 사람 술 한 번씩 사고 이제 이런 기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내가 갖고 있다 치면 당연히 아까 리더십 이런 게 있고 리더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편관적 기질을 더 잘 발동시키겠죠. 사람을 설득할 때 소주 한 잔씩 사주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일 같이 합시다. 우리 민노총이 지금 탄압받고 있는데 힘을 합쳐서 저항합시다.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데 단련된 사람들한테는 재생산하면 별 큰 거 없다. 이런 것도 되죠. 좀 전에 이제 뭐 노조 얘기했는데 얘들이 재생산을 일으키려고 오는 것도 돼요. 돈벌이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 니들 밥그릇 끊어버리겠어. 돈 빨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국가 자리에서 움직이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겁니다. 후후후 사주 하나 또 간단히 풀어볼게요. 개유계의 기축기사와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정제, 월의 이 편제 같은 편제가 월간에 떴고 연간에 떠서 뭐 재성이 하늘을 뒤덮고 있네요. 아주 짙은 먹구름이 막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쭉 내려와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돈이 많은 세상이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식신을 연재 깔고 있으니까 연재는 전생에서 넘어오는 기운, 그래서 타고난 천성적인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셨죠. 레리 킹이라고 미국 옛날에 60 미니츠를 한 사람인가 이분이. 하여튼 그 안경 쓰고 뭐 세계 최고의 진행자라는 찬사를 들었던. 그래서 김어준을 레리 킴이라고 정세현 전 장관님은 얘기를 하시죠. 내가 말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내 언변으로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이제 남자니까 어떻게 흘러요? 개해, 임술, 신유경신 이렇게 해서 학창시절부터 취업할 때 20대 강력하게 딱 와버리죠. 상관 에너지가 빵! 식신생재, 상관생재나 말로 돈을 벌 거야. 그죠? 그런 걸 타고났다 이런 겁니다. 말만 하면 돈이 들어온다. 이게 해축으로 돈이 들어오죠. 자수 어디 갔어요? 천간에 떠서 해자축 일요일 가방합이라고 해요. 강력하게 들어와 버린다. 온몸으로. 유축합 이거 내가 사회 국가 자리에서 쓰는 언변이야. 근데 그게 또 일찍 드러나서 그 재능을 일찍 발휘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게 유축, 사유축 이렇게 되면서 이게 식신이 굉장히 강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해중간목 정관이 있는데 금극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확한 언변, 이 근거를 가진 언변으로 해중간목 권력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뭐 경영자일 쓰고 정치인일 쓰고 등등등등 그런 사람들 내가 비평하다 금극목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 언론인 이렇게 된다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 말로 공격하고. 근데 공격만 하느냐 아니에요. 이 옆에 다른 비견들이 있는데 얘는 정의를 깔고 있으니까 배운 사람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얘는 생지 왕지를 내가 끌고 와서 조절하는 사람이죠. 남의 생각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축중신금으로 사중병화를 합해오잖아요. 남의 생각을 내가 배운다. 남의 이론을, 지식을, 정보를 내가 습득하여 말한다. 그죠? 다 정리하여 그래서 나는 이쪽에 천성적으로 타고난 에너지, 국가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대운에서 띄워서 말만 하면 돈을 버는 사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운이 쭉 흐르면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여 이제 인기도 없고 화운으로 딱 하면서 술유심 미워서 화운으로 여기도 화운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큰 명예도 얻는 그런 사주가 된다. 그래서 사주적 범주로 사람들은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레리 킹이 되는 거고, 그죠? 누군가 레리 퀸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는 또 작은 영역에서 회사 방송반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뭐 언론사도 갈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면 또 그 어떤 직업성이 나올까요? 이게 사유축 인성 삼합을 이뤘기 때문에 어쨌든 인성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걸 갈고 닦아야죠. 그죠?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공부가 시지에 있으니 남의 걸 어릴 때부터 막 끌어오기는 어렵다고. 근데 운에서 잘 보세요. 임술 이렇게 되면 술토라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줘야 돼. 이때 술토가 축술형 나를 한번 깨뜨려주는 거예요. 형 시켜준다. 나를 새롭게 좀 태어나게 하다. 마치 데미안의 알 깨는 존재. 이게 압축된
그런 창고 같은 거잖아요. 나만의 세계 같은 거. 내가 여기 임묘해 있으니까. 그걸 깨는 나의 세계를 한번 요동쳐서 깨뜨려주는 술토 존재의 친구가, 그죠? 임술계는 현실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죠. 현실 세계에 대한 해안이 있는 존재.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술중정화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임수 갖고 있으니 정의합, 그러니까 제극인 되어서 머리도 굉장히 좋은 친구, 현실적 감각이 탁월한 친구, 세계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 그 술토 친구의 정화 덕에, 아, 나는 공부와 관련된 자격을 갖고 말하는, 공부 많이 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실력과 그런 연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쓰게 되는 그런 식으로 쓰면 이 원국에서 요구하는 것을 일찍 발현시켜서 나중에 많이 배운 사람들도 그런 의견을 다 존중하고 받아들이다. 만약에 이게 기해일주인데 공부를 안 하고 막 이렇게 돼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는 오직 칼 써서 돈 벌까요? 돈 벌까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 먹고 살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하고 사이 좀 부딪힙니다. 학벌 높은 사람들 자기 직원으로 못 쓰고, 이게 제극인 자꾸 시켜버리니까 이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데 도움이 되겠어요? 항상 참모는 제갈량처럼 똑똑하고 유능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을, 그들의 생각을 판단하고, 야, 그 현실성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큰 그릇은 못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돈 하는 것, 그렇게 된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 법전에 뭐 명회장인가 이성균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오직 수단으로 쓰고 오직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쉽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은 받아들인다. 그런 생각 다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기유면 또 다르죠. 이 사람은 조절자라는 거예요. 토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남의 말도 사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린 사람도 돼요. 식신 이런 사람들 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현상이 사회에 일어나는, 결국은 일과 돈의 세상이잖아요. 이 사람 앞에 있는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성공한 감목들 내가 이 식상으로 조절하고 극하니까, 그렇죠? 매서운 질문도 날리고 이러면서 탁월한 조절자다. 자기는 겸손하게. 근데 그럴수록 돈은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직업성을 가지면 돈은 알아서, 돈을 쫓아갈 이유가 없는 사주죠. 그런데 돈을 역으로 쫓아가면 안 되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가.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개토일관 분들 올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좀 잘 하시면서 원래 이 난국을 잘 극복하고 이러시면 크게 발전해요. 그런 재미가 인생에 있습니다. 좋은 한 해 되시기 바라면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